필리핀 봉쇄가 시작된 지 396일째로 4월 14일 수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13일 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30분 동안 전화통화를 진행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이 코로나 전염병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푸틴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으며 구체적으로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백신 2천만 회를 주문했습니다. 또한 양국 간의 국방 및 안보 협력과 경제 관계에 대해 논의했으며 두테르테 대통령은 상황이 허락하는 한 조속한 시일 내 필리핀을 방문해 줄 것을 푸틴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필리핀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세례를 받은 가톨릭 신자 국가에서 세계 3위를 기록했지만 최신 교회 통계 영감에 따르면 세례를 받은 어린이 부분에서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필리핀은 2019년 말 기준으로 7세 미만의 어린이 중 160만 명 이상이 세례를 받았으며 다음으로는 멕시코로 148만 명, 브라질이 100만 명, 미국이 59만 5천 명 순이었습니다. 세례를 가장 많이 받은 국가는 브라질로 1억 7천만 명, 멕시코는 1억 1천만 명, 필리핀이 8,900만 명, 미국이 7,400만 명 순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톨릭 신자 수는 1년에 1,600만 명이 증가한 13억 4천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1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오늘 4월 14일 가톨릭이 도착한 지 500주년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인 3명이 13일 필리핀 경찰과 이민국 CIDG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유모 씨와 광모 씨는 한국에서 수매 중인 온라인 사기 범죄자로 인터폴의 적색 수배 대상이었습니다. 필리핀 경찰에 따르면 유모 씨는 오전 11시 15분에 파라냐케 하와이 스트리트에서 체포되었으며 광모 씨는 아즈라 우반 리조트 레지던스에서 오후 12시 15분에 CIDG 요원과 이민국 요원의 합동작전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또한 체포된 정모 씨는 최고 책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유모 씨와 강모 씨는 한국에서 온라인 사기범죄 2위와 4위에 랭크되어 있는 사기범죄자라고 말했습니다. 범죄 기록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2014년 7월부터 온라인 중고시장에 상품을 업로드하고 광고하며 피해자를 속여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상품을 구매하도록 온라인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당국은 용의자들에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 5,092명을 상대로 49억 상당의 대포 통장을 교부받고 해당 수익금을 가상화폐 등을 통해 세탁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용의자들의 체포영장은 지난해 8월 제주지방법원에서 발부되었으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3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파라냐케에서 체포된 한국인은 지난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사기의 재구성 얼굴 없는 근원편에 소개된 온라인 사기범으로 제주도에서 지난해 10월에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 협박 등의 혐의로 김모 씨 등 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4명을 구속 송치한 사건으로 당시 사장단 2명 등 10여 명이 해외에 도피 중에 있다고 발표했던 사건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 지난해 체포된 주범 A씨는 지난 2월에 범죄단체 조직 및 특정 경제가중처벌법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옥타 연구팀은 메트로 마닐라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감염성이 높은 변종, 압도적인 병실의 부족 등이 원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4월 14일 옥타 연구팀의 자료에 따르면 3월 18일부터 4월 13일까지 수도권의 사망률은 5.36%로 3월 1일부터 27일까지 사망률 1.82%에 비해 급증했습니다. 또한 65세 연령그룹에서 3월 28일 전후의 사망률은
11.8%에서 28.6%로 증가했으며 60에서 64세 연령에서는 5.7%에서 16.4%로 50에서 59세 연령대에서는 2.7%에서 8.7%로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옥타 연구팀은 고령자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받은 24,823명이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유아 사례에서 시노박의 경우 7,000건이 경미했으며 164건은 심각한 부작용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는 17,709명이 백신 접종 후 유해 사례를 경험했으며 206명은 심각한 부작용이라고 전하면서 모든 부작용에 대해 이미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 후 아직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일 대통령 보고에서 ECQ 검역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율이 8%라고 보고했다는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불락한 지역은 2.5%만이 배분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락한 정부는 300만 주민들에게 1,000페소 현금 보조금을 5월 6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4월 13일 기준 불락한 주에 배당된 29억 페소 중 2.5%만이 제공되었습니다. 정부가 1인당 1,000페소를 지원하는 것도 답답하지만 지원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기 위해 밤을 지새우며 기다리는 필리핀 국민들을 보면 참을성이 대단한 것인지 아니면 1,000페소라도 받기 위해 정부를 믿고 있는 건지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필리핀 정부 정책 중 논란이 되고 있는 마닐라베이 백사장 프로젝트가 전국의 전염병 악화에도 불구하고 재개되면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로하스 블루바드의 일부에 백운석을 이동하고 있는 사진이 13일 오후 소셜미디어에 게재되면서 온라인에서 새로운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진 속 대형 트럭은 유실된 모래를 대체하기 위해 다량의 백운석을 500m 마닐라베이에 채우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공사가 시작된 백사장 프로젝트는 3억 4,900만 페소가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일부 네티즌은 쓸모없는 백운석 3억 4,900만 페소의 자금은 각 가정에 4,000페소씩 지원할 경우 97,250가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필리핀 자동차 제조업체협회는 3월 매출이 지난해 3월에 비해 88%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전월에 비해 자동차 판매량은 21% 감소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협회와 트럭 제조업체협회의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3월에 판매된 자동차는 2702대로 지난해 3월 11,029대를 추월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봉쇄를 시작해 지난해 3월 이후 월간 매출이 전년 대비 처음으로 증가했습니다. 승용차 판매량은 지난해 3월 3,150대에서 6,661대를 판매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상용차 판매는 지난해 3월 7,879대에서 14,041대를 판매해 78%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3월 판매는 2월 판매 26,230대에 비해서는 21% 감소했습니다. 감피 구티에레즈 대표는 월별 매출 감소는 무역산업부의 개인용 차량 7만 페소, 상업용 차량 11만 페소의 잠정 보호관세로 인해 매출이 부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1분기 자동차 판매량은 7만 312대로 지난해 1분기 6만 4,542대에 비해 9% 증가했습니다. 개인 승용차는 23% 증가했으며 상업용 차량은 4% 증가했습니다. 필리핀 CIDG는 13일 쾌준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키트를 불법적으로 판매한 9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함정 수사를 통해 체포된 용의자들에게 압수한 검사 키트는 3천만 페소로 알려졌으며 용의자들은 검사 키트 판매 및 배포할 수 있는 운영 허가 또는 특별 허가서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 중 한 명은 코로나 검사에 대한 승인되지 않은 항체 키트를 제공하는 중국 온라인 판매 그룹에 연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까비떼는 통행금지 시간을 오후 8시에서 오전 5시로 수도권과 동일하게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통행금지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 30분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통금 시간을 제외하고 소매점은 이제 쇼핑몰 시간 내에 운영할 수 있으며 레스토랑은 야외 식사를 제공할 수 있지만 고객은 가능한 한 포장 및 배달을 권고했으며 종교활동은 10% 이내에서 가능하다고 레뮬러 주지사가 공지했습니다. 까비떼는 어제 180건의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10일 전 1884건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쾌전시가 지난주 일평균 924명으로 전주 1184명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주간별 확진자 발생에서 일단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염성을 나타내는 재생성 지수도 전주 1.59에 비해 1.48로 감소했습니다. 쾌전시는 3월 16일부터 22일까지 재생성 지수가 가장 높은 2.18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의 권장 양성 확진율 5%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2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쾌전시의 양성 확진율이 가장 높은 시점은 3월 말 4월 초로 30%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쾌전시의 확진자 수가 검사 수의 감소에서 기인했는지 아니면 확진자가 감소해서 기인했는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쾌전시의 검사 수는 주중에는 3,500명 이상을 검사하고 있지만 주말에는 2,000명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평균 1일 검사 수는 4,000명에 달했습니다. 밤방과 주는 이틀 동안 200건 이상의 새로운 코로나 확진자의 발생으로 인해 더 엄격한 형태의 지역사회 검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MGCQ 하에서 4월 11일 298건, 12일 207건이 발생했습니다. 새로운 사례 증가로 인해 확진자는 총 11,786명으로 증가했으며 559명이 사망했으며 보건규칙을 위반한 건수는 3,743건을 기록했습니다. 산페르난도 시장은 행정명령 21을 발행해 4월 12일부터 오전 5시부터 오후 3시 이후에는 공공시장을 폐쇄했으며 통행금지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운영하고 모임 금지를 비롯해 식당에서 식사를 금지했습니다. 또한 산페르난도 거주자가 아닌 경우 출입하기 위해서는 72시간 전에 면봉 검사 결과를 제시해야 합니다. 4월 12일 현재 산페르난도는 2,812건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45건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어제 보고된 확진자 8,571명은 인위적인 감소라고 밝혔습니다. 베르게르 차관은 일요일에 운영되지 않은 36개의 실험실로 인해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2주 동안의 ECQ 검역에 대한 효과는 아직 관찰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NCR 버블에 대한 효과는 잠복기가 14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베르게르 차관은 코로나 감염 클러스터가 여전히 지역사회, 직장, 특히 병원, 사무실 및 기타 기관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부는 14일 오후 4시 현재 새로운 확진자가 8,122명이 발생해 총 89만 2,880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162명이 발생해 총 15,447명으로 증가해 사망률은 1.73%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회복은 501명으로 70만 4,386명이 회복되었으며 회복률은 78.9%를 기록했습니다. 이전에 회복한 사람으로 분류한 61명이 사망으로 확인되어 사망자가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까지 검역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는 17만 3,047명이며 수도권에 대한 중환자실 이용률은 88%로 어제 85%에 비해 3% 증가했습니다. 또한 오늘 양성 확진율은 어제 18.3%보다 증가한 19.5%를 기록했습니다. 보건부는 오늘 확진자 숫자가 낮은 이유는 실험실의 자료 제출 지연이라고 말했습니다. 달러 대비 페소는 48.499페소로 거래되었으며 4월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9.3원 하락한 1,116.6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페소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3.02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39분경에 바탕가스에서 진도 4.5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필리핀 지진학 연구소는 수요일에 지난 24시간 동안 383개 진동이 발생했으며 경고 레벨 2 수준을 유지하면서 불안이 증가했다고 딸 화산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지진학 연구소는 또한 화요일에 주요 분화구 호수에서 뜨거운 화산 유체의 상승을 관찰했으며 300m 높이의 증기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4월 12일 하루 평균 1,886톤의 이산화황 배출량을 측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딸 화산의 최근 자료에는 지난 3월 4일 측정 시 섭씨 71.8도였으며 2월 12일 pH 수준은 1.59를 기록했습니다. 민다나오 지역의 열대성 저기압이 태풍으로 발전되었으며 민다나오에 상륙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현재 저기압은 민다나오 동쪽 1210km 떨어진 해상에서 시속 10km의 속도로 서북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상륙하게 되면 올해 두 번째 태풍으로 비싱이라는 현지 이름을 갖게 됩니다. 4월 15일 메트로마닐라 최저 기온은 24도, 낮 최고 기온은 33도이며 일출은 오전 5시 42분, 일몰은 오후 6시 10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